저희 아들하고는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3 8월 31일 학교를 그 잘 나가던 아이가 자퇴를 하게 됐는데 날마다 저하고 이제 전쟁을 치렀고, 아이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 대화에도 매뉴얼이 있더라는 거죠.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일단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그 잠재 능력까지를 잘 발휘하는 아이들로 자라더라. 사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한계를 전해드리는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 이유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저희 아들하고는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워낙 여러 면에서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3 8월 31일 학교를 그 잘 나가던 아이가 자퇴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이는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쌓아서 그때 폭발을 한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동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8월 31일, 제가 이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아니었고, 아이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 그래서 저희 집법이 SK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였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살아오다가 그 다음 저랑 잘 소통이 된다고 저는 착각을 하고 산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아들은 날마다 저하고 이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아들에게 무기 줄 뻔도 해봤고, 딸은 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기의 마음이 엄마한테 전달이 안 되고 항상 저는 어떻게든 빨리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이 아이들을 빨리 어떻게 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성과만 내려는 엄마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저랑 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딸은 나중에 행위까지 하면서 너무 제가 충격적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뭐가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코칭, 상담,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대화에도 매뉴얼이 있더라는 거죠. 지진이 나면 지진을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고, 불이 나면 불을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듯이 대화에도 매뉴얼이 있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하고 말을 할 때 뭐를 해야 돼요? 눈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항상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 제가 생활이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면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 하면서, 빨래 개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을 언제 맞춰봤는지 기억이 좀 안 났던 거죠. 근데 코칭에서 저희가 가장 기본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앉을래? 이런 거부터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우리 물 한 잔 먹고 음료수 한 잔 먹고 얘기할까? 그럴 때도 너 뭐 먹고 싶어? 주스 먹고 싶어? 우유 먹고 싶어? 물 먹고 싶어? 이런 것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딱 해놓고 야 이거 먹어, 여기 앉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딱 닫혀서 이게 말을 하고 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 말을 하는 중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지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엄마 나 이거 힘들었거든. 아 그렇게 힘들었어? 아 그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이렇게 말
말을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 다 그래, 다 그래. 그거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제가 항상 정답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계속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자꾸 정답을 주고 뭔가 충고를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닫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하기가 사실 이게 공부는 되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뭘 아느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밑에 깔려있는 의도는 뭔지 이거를 알게 되면 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주고 그 아이의 말에 온전히 지지해주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보다는 많이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도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존 가트맨 박사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또 통계와 수학까지 전공하신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50여 년 이상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그분이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의 부부,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연구한 논문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정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학습 능력, 사회적 적응력, 문제 해결력,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그리고 그 잠재 능력까지를 잘 발휘하는 아이들로 자라더라 라는 논문을 이제 이분이 발표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 코치형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들어주고 거기에 지지를 많이 해주는 분들이죠.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 저 게임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옛날 저 같은 경우는 야 허구한 날 게임이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게임할 때니? 이놈의 게임기를 그냥 파고 없애버리든지 막 이러면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 가트맨 박사는 원수되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말을 사실은 한 이유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아이들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잠시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다른 게임을 하거나 또 게임을 할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들은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 저 게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너 게임 하고 싶어? 일단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 요즘에 너는 어떤 게임이 재미있어? 라고 물어주고 그리고 그 게임은 어떤 점이 너한테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요즘 너희 친구들은 어떤 게임을 하니? 이렇게라도 대화를 하면 아이가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한 그것들을 들어주고 그게 이제 감정을 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무조건 게임을 많이 시키는 건 아니에요. 행동은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럼 게임을 얼마나 할래? 시간을 좀 정해보게 하는 거죠. 몇 시간 해? 너 몇 분 해? 이렇게가 아니라 너 몇 시간 할래? 몇 분 할래? 라는 시간을 아이가 정하게 한 뒤에 그 시간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들면 아 네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늦게 잘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돼. 이게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부모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을 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아이의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 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의 마음을 일단 들어준 다음에 행동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감정 코치형 부모님들의 대화의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 될 수 있으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아까 주라는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몇 시에 잘래?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래? 너 이번 방학 때는 무엇을 해볼래? 네가 이번 방학 동안에 가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것은 뭐가 있어? 어떤 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필요한 이유 부모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전혀 아닌데 얘는 하겠다 그래.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르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 경우를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드럼 리스트들이 워낙 많고 활동하는 게 많지만 그때만 해도 제 2차 산업혁명적인 마인드죠. 그걸로는 드럼은 뭔가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하는 이런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나 드럼 좀 배우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드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지금 드럼 배울 때니? 정신 차려. 드럼 배울 시간 있으면 문제집 하나 더 풀고 너 지금 인강 하나 더 듣지 무슨 소리야? 라고 제가 뚝 잘랐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아들에게 드럼을 배우게 했다면 왜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까요? 아이는 너무 속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 드럼이라도 두드러 패면 자기가 좀 이게 풀릴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해줬었다면 고3 때 학교를 그만두는 일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 제가 옛날에 드럼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지. 지금이라도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아 해보고 싶으면 해야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럼 제가 드럼 좀 배우려고 알아볼게요. 엄마는 뭘 도와주면 되지?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아직은 돈이 없으니까 다닐 곳을 찾으면 어머니께서 돈은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바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다니든지 집에 와가지고 밤에 막 이걸 문 닫아 놓고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갖다 놓고 연습을 하는데 드럼체를 들고 나갈 때마다 이걸 흔들면서 흥얼거리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좋아?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3개월 만에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 드럼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 드럼 3개월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기타를 가지고 그 기타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는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선배들한테 좀 배웠나 봐요. 그래서 기타 연주를 하더니 그 뒤에 어느 날은 보니까 뭐 작곡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작곡을 해? 그랬더니 아이가 친구가 결혼하는데 축가를 지금 자기가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이 그런 음악적인 감성과 음악적인 게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 제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일단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얘가 뭘 하고 싶은지를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끌어낸다면 아이들의 잠재 능력은 굉장히 많이 발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가 있는데 그 원수되는 대화는 이제 어떤 대화들이냐 보통 아이를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이런 게 다 원수되는 대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을 자꾸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면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 원수되는 대화가 왜 원수되는 대화냐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원수 갚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갚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부모가 말할 때 대답 안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담쌓기라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부모한테 원수 갚는 방법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한테 계속 듣기 싫은 그 원수되는 대화들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도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들으면 말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 싫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데 이게 사춘기가 오면 또 우리 뇌에서 변화가 오고 그러다 보면 부모가 말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문 콱콱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너 빨리 나와봐 말해봐 왜 말을 안 해? 라고 말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말을 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라포 형성을 해야 돼요. 라포 형성은 우리도 누군가 친한 사람한테 말을 하지 별로 친하지 않고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 말 안 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그럼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한테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교를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다. 그러려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5살, 16살 때까지 또는 뭐 14살까지 이 아이한테 원수되는 말 또 멀어지는 말은 뭐가 멀어지는 말이냐면 말은 하기는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또는 눈을 안
안 보고 하는 대화, 그리고 아이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시끄러, 가서 좀 빨리 공부해, 숙제해, 이런 식으로 말을 뚝 끊고 다른 걸로 화제를 돌리는 게 이게 멀어지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다정하게 말한다고 이 아이가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러면 13년 14년을 내가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를 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13년 14년은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아이한테 통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통해야지 아이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말 안 하는 애를 데려다가 너 빨리 말해라 뭐해라 이런 거보다는 아이의 작은 부분들을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으면 아, 요즘 힘든데 너 이렇게 학교 잘 다녀주니 고맙다, 이런 거. 그 다음 해주는 밥을 먹었어,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밥 잘 먹어주니 고맙다. 아빠하고 같이 가기 싫은데 어디 같이 가줬어, 아, 너랑 같이 가니까 아빠가 참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부모의 입에서 자꾸 표현을 해서 아이의 마음에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지해주는 정말 그런 나의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뭐를 잘한다고 아이들 말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춘기 때 이 아이한테, 안 하는 아이한테 막 말을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좀 믿고 기다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한 게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공부하느냐,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고,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냐, 제가 해보니까 알미 살미 될 때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응에서 시옷 바꾸는데 저도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고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도 한 번 들었다고 끝나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그래요. 책도 지난번은 이런 부분이 있었나? 읽고 나서 다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더 소통하는데 더 좋은 방법들을 아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